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좀 더 응용된 얘기도 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약간 이제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CJ 문제들의 평균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뭐만한 사람이 있다. 뭐만한 사람이 있다. 이런 식의 문장들이 나오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뭐만한 사람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대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정언명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정언명제 중에서 대우가 존재하지 않는 이제 어떤의 수식을 받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명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역이나 이나 대우 이런 걸로 함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데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 개념이 세 개 있을 때 그때 위,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겹치게 그렸던 그 그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 그 개념이 세 개가 아니에요. 더 나와요. 찬란한 문화유산, 그 다음에 정확히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전파시키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고령의 역사학자, 해박한 교육자, 암담한 현실을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네 개의 개념이 나와요. 밑에는 얘는 이제 위에 있던 개념들이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개의 개념이 나올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게 좀 어려운데요. 그럴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개념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적어보면 뭐 간단하게 문화유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역사학자라고 하고 교육자라고 하고 암담한 현실 이렇게 네 개의 개념이 있을 때 물론 개념이 더 넣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는 개념들 중에서 이 네 개의 개념들 중에서 무언가 확실하게 포함되는 관계거나 무언가 확실하게 배제되는 관계인 그런 문장이 보통 있게 마련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찬란한 문화유산을 전파시키는 사람은 고령의 역사학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원래 그림을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그리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전파시키는 사람하고 역사학자를 이렇게 개념을 잡아서 문화유산을 전파시키는 사람은 전부 다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진다. 이렇게 그리는 게 기본적인 그림이지만 이렇게 개념이 여러 개 나올 때에는 무언가 포함되는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때, 이럴 때, 실제로 포함되는 관계이기도 하죠. 이럴 때는 이제 약간 응용된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럴 때는 이 문화하고 역사를, 문화가 역사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이것을 하나의 동심원으로 그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문화, 그다음에 역사학자, 이렇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한 곳에 위치하는, 그러니까 위쪽이나 왼쪽이나 오른쪽에 어느 곳에 위치해야 하는 그 하나의 자리를 얘가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교육이나 암담한 현실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이제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틀을 잡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틀을 잡는 거죠. 교육, 그 다음에 암담한 현실 이렇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첫 번째 명제는 이미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명제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만약에 여기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선 그렇진 않은데 여기 있는 네 개의 개념 중에서 어떤 관계가 완전히 배제되는 관계다. 완전히 배제되는 관계다. 이럴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이렇게 두 개를 배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끼리 겹치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겹치고 하나, 둘, 세 개가 겹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둘은 배제가 됐고 나머지는 틀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또 나머지 명제들을 표시해서 문제를 풀거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여러 개 나올 때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기본적으로 했던 그 방법 외에 약간 응용된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뭔가 포함되는 관계가 확실하게 보일 때는 이런 틀, 확실하게 배제되는 관계가 보일 때는 이런 틀을 잡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틀을 이렇게 잡았고요. 표시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찬란한 문화유산을 전파시키는 사람은 고령의 역사학자이다는 여기 이제 이미 표시가 된 거고요. 두 번째, 해박한 교육자는 암담한 현실을 가르친대요. 해박한 교육자는 여기죠. 암담한 현실을 가르치는 사람은 여기고요. 전부 다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이 무슨 영역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표시만 하면 돼요. 자, 세 번째, 고령의 역사학자 중에는 여길 말하죠. 여기 중에는 해박한 교육자, 여기를 말하죠. 여기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겹쳐지는 부분인 이 부분에 무언가가 존재한다. 라는 의미인데 이 부분에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 중에 이 부분 없어졌으니까 여기하고 여기 중에 어딘가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선으로 연결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이제 이 그림까지 그려지는 거고요. 세 개의 명제를 다 그린 것이 됩니다. 세 개의 명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A하고 B에 대한 판단하면 되는 거죠. A. 암담한 현실을 가르치는 고령의 역사학자가 있다. 암담한 현실을 가르치는 고령의 역사학자는 이 부분을 말하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뭔가 있나요? 있죠. 왜냐면은 이 부분이 확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영역엔 뭐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더 큰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 영역에도 무언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의 역사학자 중에는 암담 현실을 가르치는 사람, 암담 현실을 가르치는 고령의 역사학자라는 이런 개념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는 맞는 거죠. B. 찬란한 문화신을 전파시키는 사람. 그럼 여기를 말하죠. 이 사람들 중에는 암담한 현실을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있다 라고 물어보는 건데 결국 여기에 뭐가 있냐고 묻는 거잖아요. 이 선으로 연결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중에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의미지 얘나 얘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존재한다 혹은 얘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보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일 뿐이지. 따라서 여기에도 확실하게 있다는 보장은 없죠.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죠? 하기 때문에 여기도 모르고 여기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B는 잘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A만 옳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중에서도 약간 응용된 개념이고요. 이 시험 전체의 전략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은 뒤로 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왜냐하면 CJ 같은 경우는 95문제, 55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답을 맞출 수 있는 거라 하더라도 빨리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지 못한다면 뒤로 빼는 게 좋고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냐? 뭐만한 사람도 있다 이런 식의 문장들. 그러니까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딱딱 떨어지는 조건 명제 형태를 갖출 수 없는 것들. 그런 식의 조건 명제가 아닌 이렇게 어떤 뭐뭐는 뭐뭐다, 뭐만한 사람도 있다라는 식의 명제가 나오면 이것은 대우라는 걸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야 하는 것이고 확실하게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이것이 빨리빨리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일단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답은 여기서 답은 1번이 됩니다.